이미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해 주신 의원님이셔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 본인은 저렇게 말하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한 명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3명이 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내란 척결이 지금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내란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과 단절해야 이 법사위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법을 다루는 곳이고 피감기관들이 그 윤석열 내란 수계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피감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그런데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끝없이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그것을 도와줬던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그 잘못된 범죄 행위를 또 지금 감싸고 있고 그 표결 해제에 참여했던 의원마저도 이런 상황이면은 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에 우리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앉아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발 윤석열의 그 잘못된 과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다시 좀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의원님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태도, 이 법사위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유감입니다. 법사위장에서도 그러신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곽주택 의원님도 같이 동조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나경원 의원님 통일교 자, 그러면 위원님들 그 쌍방간의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적당히 제가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신상 발언 포함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호 공격하기로 이 법사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자,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이 동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법 18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 의제, 과징금 납부에 한 연기와 분할 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 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조성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15조, 29조, 31조, 35조에서 국유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체계 정합성, 유사 입법 내 및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 사항을 고려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제정안과 같이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세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에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나경원 의원님. 자원부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 지금 주 52시간 예외 부분은 빠진 채 통과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양당 의원님들께서 부대 입장은 의견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 정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부대 의견에서 각계가 같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노동계까지 포함한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말을 하라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산자부 차원에서는 52시간의 예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합의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제발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만 끝끝내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도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이러한 필리버스터 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직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거입니다. 단순히 권한 남용 여부를 떠나서 소수당의 의회에 있어서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의회 폭거입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발언권을 뺏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의회 폭거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이제 국회의장마저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국회 관행과 그동안의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김영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여야 합의 처리돼서 온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의견에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경제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에서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자에서 더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가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합의 처리해서 지금 올라온 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AI 등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전반 자체가 다 개편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오늘 시급하죠? 오늘 2시에 이미 예. 용산에서도 그 육성 방안 발표가 각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시급한 네.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중요한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룰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의원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아요. 품격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국회가 싸우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왜 저런 거 갖고 싸우고 있을까? 왜 소리 지를까?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시비는 가려집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 옳은 소리를 하는데 시비는 가려집니다. 하지만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쪽은 룰을 깹니다. 판을 깨요. 나경원 의원 어제 필리버스터 했던 거 정말 온 국민이 볼 때 창피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마이크 끄니까 무선 마이크 가지고 오고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벌을 강선 의원은 녹음기랍니다.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법원에서 봐주니까 의원직 유지 시켜주니까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봐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항소 포기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봐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하시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특히 룰을 지키지 않는 게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함부로 집어넣었던 윤석열 정권과 그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주 기본적인 룰부터 지켜야 됩니다. 헌법부터 지키고 이 국회법의 기본적인 룰부터 좀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그